안녕하세요. 학구입니다.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에어팟 2와 에어팟 프로 이 두 제품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. 에어팟 프로는 12월부터 거의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해왔고요. 그 전에는 에어팟 2를 1년 정도 사용을 해왔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두 제품에 대해서 크기와 외형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에어팟 2는 여자 손에도 이렇게 착 감기는 정도로 작은 사이즈인데요. 에어팟 프로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와이드형으로 나왔고 사이즈가 비교해보면 살짝 큽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애플 특유의 이 동글동글한 디자인 때문에 그립감은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. 그렇게 너무 크거나 무겁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.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시면 놓여있는 위치가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꽂혀있는 모양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빼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커널형이에요. 그리고 이 이어 팁의 사이즈는 3가지 사이즈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잘 맞는 사이즈로 찾아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. 착용해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쪽이 에어팟 2, 이쪽이 에어팟 프로입니다. 귀에 쏙 꽂히고 둘 다 저는 안정감을 느껴요. 크게 이렇게 불안하거나 금방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요. 보시면 이쪽에 나와 있는 길이감이 에어팟 2보다는 에어팟 프로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. 외형은 이 정도의 차이고 요거 두 개 각각 한 짝씩의 무게는 1점 몇 그램 정도의 차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 에어팟 프로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다음은 에어팟 프로의 이제 가장 큰 핵심 기술인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노이즈 캔슬링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요. 소리는 그 매질인 공기를 통해서 저희가 듣게 되는데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커널형을 사용하게 되면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커널형 같은 경우에는 공기 매질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1차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. 그 외에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에어팟 프로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리에는 그 특정 파장이 있는데요. 그 파장에 정말 대칭적인 다른 파장을 만들어내서 없애는 거예요. 상쇄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능을 켜게 되면 외부 소리를 먹어버리는 거죠.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주변음 차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주변음 허용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를 그냥 그대로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있지만 마치 꽂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귓구멍이 열려 있는 것처럼 외부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에 비해서 에어팟 프로의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안 낀 것처럼 외부 소리가 잘 들리는 거가 이제 요거의 특징이에요.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정말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.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주변의 소음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% 이상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듣고자 하는 음악의 모든 소리들이 정말 깨끗하게 잘 들려요.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중저음 그리고 일정하게 나오는 버스나 자동차 소리 이런 소음들은 상쇄가 잘 되는데 약간의 고주파 그래서 사람 말소리나 계속 일정하지 않게끔 나오는 것들은 완벽하게 차단이 어렵다고 해요.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갔을 때 출발할 때 문 닫히는 소리 이런 것들은 잘 차단이 되는데 아시죠? 그 띵띵 띠디딩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안내 멘트라던가 가까이에서 말하는 사람 말소리는 완벽하게 차단이 되지는 않더라고요. 만약에 그런 소음까지도 완벽하게 차단을 하게 되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정말 내려야 되는 데서 못 내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보편적으로는 정말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감탄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부작용이 있기도 해요.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만약에 전광판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이쪽에는 버스가 지나가는 차도고 반대편에는 인도인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서 차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좀 더 많이 된다고 해야 되나? 여기는 정말 많이 먹먹해요. 어느 순간에는 약간 어지럽고 멀미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.
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버스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아시죠? 뒤쪽에 엔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. 이게 너무 큰 경우에는 얘가 완벽하게 쭉 차단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약간 멀미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. 그게 아직까지는 한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에어팟2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요거를 1년 넘게 사용해오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었어요. 귀 모양이랑도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거 이렇게 딱 착용을 했을 때 남는 구멍이 없이 귀에 정말 꼭 잘 맞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는 콩나물 대가리를 봤을 때 요거 귀에서 너무 잘 빠지지 않을까, 너무 잘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착용감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.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저는 이게 좀 좋은 점이요. 터치를 해서 시리를 부른다거나 다음 곡으로 넘길 때 가볍게 터치를 해주면 돼요. 여기 그냥 아무 데나. 반면에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아니고요. 버튼이에요. 여기를 살짝 이렇게 꼬집으면 귀 안에서 똑똑 이런 소리가 나요. 개인적으로는 이 버튼을 굳이 자리를 찾아서 눌러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터프하게 탁탁 치는 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저처럼 이렇게 에어팟2에 이미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. 에어팟2를 껴보면 위에 귓구멍이 이만큼 남아요. 에어팟 요 모양이랑 본인의 귀 모양이 잘 안 맞았을 때인 거죠. 그래서 저희 오빠는 에어팟 프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. 오늘의 결론은 에어팟 2 가격이 너무 착해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. 특별히 귀 모양이 이렇게 착용을 해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저처럼 정말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추천입니다.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딴 거 필요 없고 난 진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하다. 이런 분들이라면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. 귀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커널형이 조금 더 안정감을 느끼고 편하다라고 하시면 이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지금까지 학구였습니다. 다음엔 또 다른 제품으로 만나요.